그제서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을 왜 그리 말리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싶어서 뒤늦은 후회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고집만큼이나 딸아이 고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아이도 참 지독하게도 저를 회유했습니다. 듣기 싫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제 방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자기 애인이랑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하준씨만한 사람 어디 있는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게다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엄마도 눈물 흘릴걸? 엄마는 항상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랬잖아. 아빠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라고. 하준씨는 아빠보다 나한테 더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애한테도 정말 잘해.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너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게 네가 하겠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네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애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라며. 고생해서 키워봤자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결심을 했어. 너는 엄마더러 너 고생하는 걸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엄마, 하준씨도 좋은 사람인데 나는 하준씨 아이도 참 좋다. 하준씨 닮아서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몰라. 아이가 나도 좋아하고 나도 그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적어도 엄마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왜 그래? 네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중에 애 가져봐라. 너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도 딸아이 성격을 잘 알았기에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저를 회유하는 것처럼 저도 아이를 회유했습니다.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 결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인생 길다고 멀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현실적인 얘기들도 잔뜩 늘어놓았죠. 하지만 딸아이는 마음을 굳힌 건지 협박 같은 제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뜯어 말린다고 들을 애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마음 정리를 했다고 하면 딸도 더는 고집부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좋게 타일러서 아이들을 정리시키려 했는데 얘는 정말 누구 닮은 건지 기어이 제 속을 뒤집어 넣고 말았습니다. 한 달을 내도록 저를 설득하던 딸이 제가 더 이상 말도 들어주지 않자 기어이 가출을 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30이 넘은 딸이 어릴 때도 한 적 없는 가출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기어이 참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집도 놔두고 대체 어딜 간 건지. 편지 한 장 달랑 써두고 집 나간 딸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당장 달려가서 다리 몽둥이라도 꺾어다가 집에 가둬두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순간 저는 애가 혹시 그 남자 집에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성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 일 앞에서는 사리 판단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그 남자에게 주소를 물은 저는 기별도 없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잔뜩 날이 서서 초인종을 눌러대는 저를 보고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도 예의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문전박대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에게 야단을 부렸습니다. 우리 혜빈이 어디 있어? 당장 혜빈이 데려와. 저 어머님, 혜빈씨 여기 없습니다. 혜빈씨한테는 제가 연락해 볼 테니 여기 잠시 앉아서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애초에 이 사단이 다 자네 때문인데. 그동안은 나도 예의 차리려고 자네한테 이런 방거 없었지만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지. 어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재혼할 생각을 해. 나도 재혼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끼리끼리라는 게 있지.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자네가 무슨 일로 이혼한 줄 알고 내가 우리 딸 애를 덥석 보내겠나. 게다가 어떻게 시집도 한 번 안 간 우리 애한테 남의 애를 키우게 만들어.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우리 집이 만만하고 우스워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어디 우리 딸을 넘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누가 자네 어머니야? 어머니 소리 입 밖으로 내지도 마. 나도 자네 때문에 죄송할 일 겪고 싶지 않고, 자네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지 않아? 연애 해본 걸로 만족하고, 자네도 이쪽에서 적당히 정리하게. 한번 갔다 왔으니 더 잘할 거 아니야. 결혼해도 장난도 아니고, 하나라도 더 깨달았을 자네가 먼저 마음 접어주게.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혜빈이한테 하지 말고. 어머님, 저 한 번만 믿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정말로 혜빈 씨 사랑합니다. 제가 뭘 바랄 입장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욕심내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혜빈 씨 사랑해줄 자신 있어요. 부디 한 번만 저희 믿어봐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은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구만. 자네도 애가 있는 입장인데 왜 우리 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난 저는 앞뒤 가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온갖 악담을 쏟아놓았고 이성을 잃고 한참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이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죠.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마 제가 난리를 피는 와중에 소란을 듣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애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보지 못했는지. 변명 같겠지만 저도 애 앞에서까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애를 보니 미안한 마음에 저는 떠들어대던 입이 딱 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하영이에요. 할머니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내가 소리 지르는 모습에 겁을 먹은 건지 지아빠 다리 뒤에 숨어서 인사를 건네는 아이는 참 작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며 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들여다본 아이의 모습은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지아빠가 묶어준 건지 곱게 양갈래로 묶은 머리에 그 밤틀 많은 머리통이 왜 그리 안쓰러워 보였을까요? 순간 저는 오래전 기억 속 내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5살 났다는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옛 기억에 저는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려들어 있는 그 아이 모습에 꼭 예전 우리 딸을 보낸 듯 잊고 있던 기억이 선명해졌네요. 제가 우리 혜빈이를 처음 만났던 때도 꼭 이맘때였습니다. 5살이라는 그 아이보다 반년 정도 더 나이 먹은 6살 난 어린아이였어요. 그때 딸아이의 모습이 딱 이랬던 것 같네요. 우리 혜빈이도 자기 아빠 다리 뒤에 숨어서 아줌마는 누구냐며 저를 궁금해했었죠. 사실 저는 제 딸을 제품으로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살아야 아이까지 있었죠. 사별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아이를 낳고 합병증을 얻어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남편 혼자 어린 딸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죠.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남몰래 커져가는 마음을 잘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를 참 대단히도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 8살이나 어린 처녀랑 연애할 생각은 못했겠죠. 처음엔 제 호의를 부담스러워했고 그 다음엔 제 마음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에게 모진 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밀어내려 용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뭐가 좋다고 자기 같은 애 아빠를 쫓아다니냐며 정신 차리라고
찬물까지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심하기까지 한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저는 1년이나 쫓아다녀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땐 지금보다 인식이 더 안 좋을 때였는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고 겁이 없었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딸보다 제가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랑 앞에서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천륜까지 끊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딸아이의 반응에 더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품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를 만난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죠. 다만 제가 겪어봤기에 우리 딸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모와 고생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처녀가 애딸린 남자 만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대며 온갖 얘기를 다 뱉어냈었어요. 친정이랑도 인연을 끊었으니 남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심지어 남편과 나이차도 많이 나는 탓에 사람들은 더더욱 저희의 관계를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 세간의 편견과 시선을 알고 시작하긴 했지만 현실은 더욱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심지어는 저더러 첩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나마 제게 호의를 보이던 사람들도 그 속에는 동정과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녀로 시집와서 남의 자식 키우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겪었으니 제 딸이 겪게 될 사회의 편견과 시선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 자식만큼은 꽃길만 걷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제가 누린 행복을 다 지울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랬어도 제발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얘가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얘가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막상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되니 제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 역시 어떤 마음일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애도 이렇게 예뻤습니다. 아이 아빠가 엉성하게 따아준 머리를 하고 손에 인형을 들고 저를 수줍게 훔쳐보던 눈길이 아직 기억에 선합니다. 낳자마자 친모가 떠나는 바람에 평생 엄마 손길을 타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여자인 저를 낯설어 하면서도 제게 관심이 아주 많았죠. 첫 만남에 나더러 자고 가라 말하던 아이. 남편을 닮아 착하고 예쁜 그 아이를 보며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었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낳지도 않은 아이 엄마가 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착해서 저를 곧잘 따르긴 했지만 처음 겪는 부모 노릇이 제가 겪었던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내 딸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 노릇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매일 예쁜 옷을 골라 입히고 손수 만든 간식을 먹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입히는 것, 먹이는 것 하나하나 다 제 손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계모 소리 듣기 싫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친엄마 반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딸아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시름도 다 잊혀졌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새엄마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걱정되었는지 낮잠을 자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걸 보면 그래도 제 노력이 헛되진 않았나 싶어 몰래 눈물도 훔쳤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참 행복했고
지금도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길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예쁜 딸도 얻어서 여태 호강하고 살았으니 말이에요. 제게 기회를 준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 제 딸의 마음도 어떤지 알 것 같았어요. 걔는 얼굴은 지 아빠를 쏙 뺐는데 이상하게 고집 만큼은 나를 닮아서 아마 제가 끝까지 뜯어 말려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결정이 쉬운 결정도 아니었을 거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 밤톨만한 어린 것을 본다면 저 같아도 이 손을 잡아주고 싶을 것 같았네요. 그날 저는 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연락을 했고 밤이 깊을 때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네 마음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원래 부모 마음은 다 이기적인 거야. 말이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식만 보이는 게 부모야. 나도 그랬어. 나한테는 혜빈이 너 말고는 중요한 게 없었어. 사위들이면 아들처럼 잘해줄 거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앞에서는 내 딸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랬다. 하준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알아. 나도 엄마 마음 알고 엄마가 뭘 걱정할지도 알았어. 그래도 엄마는 겪어봤으니까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도 철이 없나 봐. 나도 내 딸이 이런 결정하면 쉽게 허락이 될까 생각해보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까 고민했어. 엄마는 집안 반대도 무릅쓰고 결정했지만 사실 나는 엄마 버리고 결혼하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하준씨 포기하면 내가 엄마를 원망 안 할까 고민스럽고. 나도 혼자 많이 고민했고 많이 힘들었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던지 무슨 소리를 듣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할 자신이 있으면 엄마도 더 바라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꼭 행복해져야 해. 혼자 힘들지 말고 남편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자식고 예쁘게 살아봐. 저는 결국 딸과 사이를 믿고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축복만 해주기로 결심했네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어쩌면 저도 알고 있던 결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은 제 품을 떠나 새 가정을 꾸렸고 제게는 예쁜 손녀가 생겼네요. 신기하게도 우리 딸 어릴 적 모습이랑 많이 닮아서 자꾸만 보고 싶은 아이입니다. 애들 결혼만 시키면 귀찮게 하지 않고 알아서 잘 살아라 두려고 했는데 내가 욕심이 나서 자꾸만 애들을 귀찮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예쁜 손녀 보고 싶은 건 어쩌나요? 애들 도와준다는 핑계로 손녀를 보고 싶은 걸 말이에요. 그래도 생긴 건 우리 딸애를 떠올리게 하는데 성격은 우리 사이를 빼닮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딸 성격 닮았으면 한 성격 했을 건데 얘가 참 순하고 착해서 돌보면서도 제가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좋아해요 하면서 얼마나 애살있게 구는지 저는 손녀 애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애를 못 볼 뻔했다니 반대했던 게 미안해지기까지 했네요. 손녀만큼이나 사이도 참 살갑게 자랍니다. 아이도 예쁘고 사이도 잘하고 결혼한 뒤에는 딸아이가 더 행복해 보이네요. 딸아이가 그래도 제 걱정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서 내심 다행입니다. 저는 새 식구만 예쁘게 살아도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동생이 갖고 싶다는 손녀 말에 딸아이가 몇 년 뒤 둘째까지 가졌지 뭐예요. 그것도 우리 큰손녀가 바라던 대로 남동생으로 말이에요. 늦게 태어난 어린 손자도 참 귀엽지만 그래도 제 첫사랑은 여전히 우리 큰손녀입니다. 남들은 못 모르고 뭐라 떠들지 모르지만 저한텐 둘 다 똑같은 소중한 손자 손녀예요. 그러니 부디 모두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